피로의 원인과 대처법 2장. 놀랍고도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사람은 정식 노동만으로는 피곤해지지 않는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리는가? 하지만 몇 년 전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피로에 대한 과학적 정의인 노동 능력 감소에 이르지 않는 채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고, 놀랍게도 뇌가 움직이는 동안 뇌를 통과하는 혈액에서 피로의 징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용 근로자가 일을 하는 동안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해 살펴보면 그 속에 피로 독소와 피로 물질이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뇌에서 혈액을 한 방울 채취해 살펴보면 하루 일과가 끝난 뒤에도 피로 독소를 전혀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뇌는 하루 8시간, 심지어 12시간 동안 노동을 한 뒤에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작동한다. 뇌는 지치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은 왜 피곤한 것일까? 이 정신의학자들은 피로가 대부분 정신적, 감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영국의 저명한 정신의학자 헤드필드는 그에 져서 힘의 심리학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피로는 거의가 정신적인 것이다. 육체적으로만 탈진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다라고 말했다. 이 미국의 탁월한 정신의학자 브릴은 이보다 더 급진적인 주장을 펼친다. 건강이 양호하며 앉아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피곤한 이유는 100% 심리적 요인, 다시 말해 감정적 요인 때문이다. 사무직 노동자들은 어떤 감정적 요인 때문에 피곤을 느끼는 것일까? 기쁨일까 아니면 만족일까? 절대 아니다. 권태, 우라,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자괴감, 서두름, 불안, 이 걱정 같은 것들이 그들을 탈진하게 하고 감기를 달게 살게 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고 신경성 두통을 앓는 채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감정적 요인이다.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감정이 육체의 신경성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사는 피로에 대한 안내 전단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잠을 푹 자고 충분히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는 고된 노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걱정과 긴장과 감정적 혼란이 피로의 주된 원인이다. 육체노동 혹은 정신노동 때문에 피로하다고 느낄 때도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주범인 경우가 많다. 긴장 상태의 근육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완시키라.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아껴라.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점검해보자. 이 글을 읽으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가? 아니면 미간을 좁히고 있는가? 편하게 의자에 앉아 있는가? 어깨를 잔뜩 구부리지는 않았는가? 얼굴 근육이 굳어있지는 않은가? 당신의 몸 전체가 낡은 봉제 인형처럼 편안하게 늘어져 있지 않다면 이 순간 당신의 신경과 근육은 긴장되어 있다. 당신은 지금도 신경성 긴장과 피로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이 정식 노동을 하면서 이처럼 쓸데없이 긴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슬린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대체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기분이 들어야 고된 노동을 했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할 때 인상을 쓰고 어깨를 웅크린다. 자신의 근육에게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봐야 뇌가 움직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도 말이다. 놀랍고도 비극적인 사실을 알려주겠다.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하면서 정작 자신의 에너지는 싱가포르에 술 취한 일곱 선원처럼 무분별하게 흥청거리며 낭비하고 있다. 이런 신경성 피로의 해답은 무엇일까? 휴식, 휴식, 오직 휴식뿐이다. 일을 하면서도 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어쩌면 당신이 평생 가지고 있던 습관을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력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완의 복음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인들의 과도한 긴장, 경련, 호흡 곤란, 이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은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 긴장은 습관이다. 휴식도 습관이다. 나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한다. 당신은 어떤 식으로 긴장을 푸는가? 마음부터 시작하는가 아니면 신경부터인가? 사실은 어느 쪽도 아니다. 긴장 해소는 항상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번 시도해보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도록 일단 눈부터 시작해보겠다. 이 문단을 끝까지 읽으면 몸을 뒤로 젖히고 눈을 감은 다음 눈에게 조용히 말해보라. 풀어라, 풀어라. 긴장 풀어라. 찌푸리지 말고 풀어라, 풀어라. 1분 동안 천천히 이 말을 반복해라. 몇 초가 지나면 눈가의 근육이 말을 듣기 시작한다. 마치 누군가의 손이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믿기 힘들겠지만 방금 당신은 겨우 1분 만에 휴식에 대한 비결을 전부 터득했다. 이제 당신은 턱, 얼굴, 목, 어깨를 비롯한 몸 전체에 같은 방식으로 휴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이다. 시카고 대학교의 에드먼드 제이콥스는 우리가 눈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킬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를 잊을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긴장된 신경을 이완시키는 데 눈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신체가 소비하는 신경 에너지 중 무려 4분의 1을 눈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력에 문제가 없어도 눈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 스스로 눈을 긴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유명한 소설가 비키 바움은 어릴 때 만난 노인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넘어져서 무릎과 손에 상처를 입었을 때 한 노인이 그녀를 일으켜주었다. 노인은 한때 서커스단의 광대였다. 노인은 그녀의 옷을 털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네가 다친 이유는 몸에서 힘을 빼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란다. 너를 몹시 낡아서 쭈글쭈글한 양말이라고 생각해보렴. 자, 이리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노인은 비키와 다른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 공중제비를 앞뒤로 도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가르치는 중에도 이렇게 강조했다. 자신은 낡고 쭈글쭈글한 양말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긴장을 풀 수 있단다. 당신은 언제든 어디서든 쉴 수 있다. 다만 휴식을 취하기 위해 노력해서는 안 된다. 휴식한다는 것은 긴장과 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다. 편하게 긴장을 푼다는 생각만 하라. 일단 눈 근육과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며 지속적으로 말하라. 풀어라, 풀어라, 긴장 풀어라. 에너지가 당신의 얼굴 근육에서 몸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끼라. 자신이 아기처럼 긴장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라. 이것은 위대한 소프라노 갈리 크루치가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다. 헬런 잽슨이 공연 전에 그녀를 찾아가 보니 그녀는 의자에 앉아 모든 근육을 이완시키고 있었다. 입을 앙 다물지 않아 아래턱이 축 늘어져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정말 훌륭한 태도다. 이런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그녀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 긴장하지 않을 수 있었고 피로도 예방할 수 있었다. 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만한 5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데이비드 헤럴드 핑크 박사가 조설한 신경성 신장으로부터의 해방을 읽으라. 이 주제에 관해서는 최고의 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아무 때나 긴장을 풀라. 당신의 몸을 낡은 양말처럼 늘어뜨려라. 나는 일할 때 책상에 낡은 고동색 양말을 올려둔다. 양말을 볼 때다, 양말을 볼 때마다 저 정도는 늘어져 있어야지 하고 생각하게 된다. 양말이 없다면 고양이도 좋다. 햇살을 받으며 졸고 있는 고양이를 들어 올려본 적이 있는가? 이 고양이의 머리 쪽과 꼬리 쪽 둘 다 비에 젖은 신문처럼 축 늘어진다.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은 진정 긴장을 풀고 싶다면 고양이처럼 하라고 말하기도 한다. 나는 한 번도 피곤한 고양이, 신경쇠약에 걸린 고양이, 불면증을 앓는 고양이, 걱정하는 고양이, 위궤양에 걸린 고양이를 본 적이 없다. 당신도 고양이처럼 쉬는 법을 배운다면 이런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셋째, 가능하면 편한 자세로 일하라. 몸이 긴장하면 어깨가 아프고 신경이 피로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넷째, 하루에 4~5번은 자신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하라. 일을 실제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 일과 전혀 상관없는 근육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다 보면 휴식하는 습관이 생길 것이다. 핑크 박사는 심리학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2사람 중 1명은 이런 습관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섯째, 하루 일을 마치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나는 어느 정도 피곤한가? 피곤하다면 정신 노동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실린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루 일을 마친 후 내가 얼마나 피곤한가 보다는
얼마나 피곤하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그날의 일을 평가한다. 일과를 마친 후 유난히 피곤하거나 신경이 쓰여서 짜증이 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효율적인 날이었다고 확신한다. 미국의 모든 사업가가 이 교훈을 배운다면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률은 뚝 떨어질 것이다. 피로와 걱정 때문에 정신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다.